네, 안녕하십니까. 24시 클럽 이경락과 함께하는 4분기 투자 전략, 4분기 유동성 대 정책 불안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시장이 최근에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4분기 때는 시장이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대선 노이즈가 지금 진행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들과 그리고 전략을 어떻게 수렴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간밤에 참 옛날에 스페인 독감에도 그랬잖아요. 영국 총리가 이제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또 걸림으로 감염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시장에 우려감이 또 발생한 상황이에요. 뭐 보리스 총리가 이제 먼저 또 한 국가를 대표하는 그 총리가, 영국 총리가 한번 코로나에 걸렸었고,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코로나에 걸리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장의 우려감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죠. 불확실성이 커지고 행여나 건강이 악화됐을 때의 그 변수를 계산하기 어렵다 보니까 미 시장이 요동치다가 그래도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는 금요일 날 마감 흐름을 보여줬어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변수는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불확실성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앞으로 경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걱정해야 되는 하나의 우려감으로 지금 표출이 되었고, 근데 이것보다 시장에서 조금 더 기대되는 것이 있었죠. 바로 미 하원에서 경기 부양책 통과가 이루어졌습니다. 2조 2천억 달러, 2조 2천억 달러. 이제는 상원 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상원 쪽 공화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1조 6천억 달러. 괴리감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원과 그리고 상원은 협의점을 찾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상원에 있는 의원들이 같이 확진을 보다 보니까 상원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최근에 또 발생했어요. 이게 참 미뤄지면 안 되거든요. 경기 부양책 지금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실업률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회복되고 있다가 실업률이 감소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님께서 이제 뭐 최근에 추진한 부분이 잘 됐으니까 얼굴에다 선을 긋는 것 같아가지고 좀 찝찝하네요. 좀 죄송스러운데 아무튼 이렇게 실업률이 회복이 더뎌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경기 부양책이 딱 만들어져야지만 미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실업률도 감소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좋아지는, 회복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는 주요한 4분기의 경기 부양책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가장 주요한 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소였는데, 일단 하원 통과 그리고 공화당 측에서도 점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존보다 조금씩 높여가고 있고 하원은 낮춰가고 있기 때문에 협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구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간염이 됐고 또 상원 일정이 미뤄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도 지금 동시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부양책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확실한 것은 상원과 하원 부양책 쪽으로 가고 있다. 하원은 통과했고 상원도 그쪽으로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거는 증시에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인 것은 맞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이 달러 인덱스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었어요. 주말에 미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고, 그리고 시장이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을 했지만, 달러 인덱스가 안전자산인 달러가 상승을 했지만 플러스 0.16% 정도만 상승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하더라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쉽게 꺾이지 않는 분위기. 그러니까
안전자산이 쉽게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 증시, 이번 주 증시 시장에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크게 빠질 가능성은 적다. 달러 인덱스를 통해서 그런 것도 유추해 볼 수 있었던 주말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참조할 필요가 있겠고요. 점진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걸렸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불안했던 부분은 못내 아쉬웠어요. 못내 아쉬웠고 아무튼 이 문제도 경기 부양책 상원에서의 합의점만 찾으면 이 증시의 방향은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말도 많았던 또 국내 증시의 또 하나의 발목 요소였죠.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 문제, 3억 완화, 규제 완화. 대주주 한 종목의 가족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 또 본인 그리고 아들, 딸까지 뭐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뭐 연좌제다 이런 얘기했었죠. 3억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로 이제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이게 또 주식시장의 불안 요소였고 국민청원이 21만 명이 돌파했어요. 이번 추석에.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제 김병욱 민주당 의원님이죠. 이분께서 먼저 강력하게 이 부분은 폐지해야 되거나 유예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그게 이제 드디어 주말께에 나온 뉴스 중에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 또 이야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거 이제 기재부랑 협의해가지고 여당 측에서 좀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주주 완화 관련돼 가지고는 유예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제발 너무 많은 규제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가들, 동학 개미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불안 요소를 만들어 주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것이 유예 쪽으로 계속 가는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게 되면 증시의 불안 요소 하나가 알턴리 하나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저는 그래요. 제가 또 확대 해석해서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대주주 요건 하나 이 규제 때문에 3억 대주주 요건 집행 때문에 대한민국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뭐 50조 이상 해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라고 하죠. 잠 못 이루고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그들의 자금이 또 국내 시장에 유입돼 가지고 국내 기업이 또 성장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요. 자금 규제 하나가 투심을 악화시키고 그리고 그 투심이 대한민국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발목을 잡는 현상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이 투자 심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11월, 12월까지 계속 이렇게 시간 끌다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시장의 유동성이 불안해하고 기관과 외국인들, 메이저 수급들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주식시장을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정책들을 많은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정부 관계자분들께서 좀 빠르게 좀 해결안을 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잠 못 이루는 우리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 서학개미들도 국내 시장 쪽으로 다시 좀 복귀해가지고 국내 기업이 진정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근데 이런 이야기, 뭐 정책 리스크들이 최근에 커져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대선 노이즈가 커져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TV 토론 이후에 바이든 후보자의 지지율이 10% 정도 트럼프 대통령 대비해서 격차를 벌여놨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대선 노이즈는 뭐 누구도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것 때문에 증시에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가 진정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 주식시장에 올라가는 그 근본적인 뼈대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동학개미, 서학개미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뭘까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금리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위험자산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이번 주에 파월 연준 의장도 그 FOMC 회의로 공개가 있어요.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재정 부양책에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했던 분이고
뭐 문희신 재무장관도 재정 부양책 필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두 분인데 아무튼 재정 부양책에 대한 좋은 밑그림이 나오게 되면 또 증시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이 두 분을 제가 이제 같이 모신 이유는 사진을 같이 모은 이유는 연준은 통화 정책을 담당하고요. 재무장관은 그러니까 백악관은 재정 정책을 담당한다. 뭐 물론 의회도 같이 함께하는 거겠지만 이 둘의 하모니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정책 지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저금리 상태에서. 벤 버냉키 제가 늘이 말씀드려요. 벤 버냉키 전 의장이 2008년도 리먼 사태를 막기 위해서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을 뿌려놨어요. 그 유동성을 해소하려고 헬리콥터맨이 다시 걷어들이자라는 분위기 안에서 뭐가 발생했죠? 코로나가 발생했고 파월 의장은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덕으로 더 많은 돈을 투여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지요. 코로나는 워낙 역사상 처음 발생한 위기였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할 수밖에 없었고 지구가 멈추는 순간이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재정 정책까지 합쳐가지고 시장에다가 돈을 뿌려놨습니다. 주식시장은 제 이경락이 뭐 그렇게 똑똑한 머리도 아니지만 이경락이 머리에 한 1000개가 모여있는 시장이잖아요. IQ가 뭐 1000이 뭡니까? 뭐 5000, 6000 이럴 겁니다. 뭐 만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돈을 뿌려놓은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져 가지고 정상화되었을 때까지도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주식시장입니다. 미래를 끌어당겨서 선반영하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의미로 바라봤을 때 이 둘의 적극적인 행보는 분명히 시장에는 긍정적인 것을 맞고 실물 경제의 긍정적인 요소로 다가오는 것도 맞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분명히 아니 투자 환경에 있어가지고는 버블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밑그림을 그려놨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뼈대이죠.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번 이 뭐 대선 노이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4분기 때 주식시장이 쉬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유동성이라는 것이 허를 찌르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리스크가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동성은 허를 찌고 들어올 수도 있다.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수 없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은 V자 반등, 선반영하는 시장이니까 V자 반등을 해왔고 이 유동성 자체가 허를 찌르고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물론 뭐 우리가 원하는 그런 폭등 장세는 다시 만들어지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뭐 노이즈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시장이 종목들이 또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가닥을 잡고 있는데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종목별 장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 유동성이라는 그 뼈대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시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24시 클럽도 그런 쪽으로 4분기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국내 이제 그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부에서 이번에 발표했는데 물론 9월달 거예요. 9월달 거니까 작년 9월에는 추석이 껴 있었어요. 그래서 조업 일수가 적다 보니까 기저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번 9월이 상당히 좋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코로나 이 난리통에 만들어진 것 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수출입 동향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금년 최고 실적을 보여줬다. 11.8% 성장했다. 코로나19 이후 선전 품목 이래가지고 이제 나왔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화웨이가 대량으로 납품을 해갔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발생할 수 있었으니까 이거는 일단은 좀 배제하고 가전 쪽이 참 좋았고요. 2차 전지 21.1%, 바이오헬스 참 좋았습니다. 컴퓨터도 뭐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또 하나의 기저효과가 발생했고 그리고 자동차 쪽이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이 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어요. 자동차가 작년 대비해서 23.2% 성장했습니다. 조금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2차 전지나 바이오에스, 컴퓨터, 가전, 자동차 쪽 이쪽이 상당히 호전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괜찮은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 섹터들 한번 지금부터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수출 증감률 추이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7.7%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로 전환된 그런 9월이었습니다. 이래저래 참 긍정적인 대한민국 수출 산업에 물론 작년에 추석이 껴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조업일수가 또 증가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금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대한민국 시장에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네라는 내용들 이제 첨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섹터는 뭐 여러분들이 또 24시 클럽 하면 2차전지니까 배터리데이 이후에 나왔던 하나투자증권의 보고서를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2차전지 관련된 섹터가 21.2% 9월 사상 최대 지금 배터리 수출이 발생했어요. 막 역대 사상 최대치의 수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배터리데이 관련돼 가지고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굉장히 컸어요. 테슬라의 내재화가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에 먹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배터리 일단은 뭐 100기가와트헤르츠에서 2030년 3만 기가와트헤르츠 3만 기가와트헤르츠 2022년도까지는 100기가와트헤르츠를 하다가 2030년도까지 3만 그러니까 300배 이상 앞으로 성장할 것이다. 300배죠. 300배 이상 성장하는 그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3만 기가와트헤르츠를 과연 테슬라가 할 수 있을까? 2030년도까지 좀 촉박스럽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4,680셀 이제 큰 배터리 2배 이상 만든 배터리. 근데 국내 업체들도 지금 30 이상의 프로토타입 생산 중 대한민국 업체들도 언젠가는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가능성이 높은 거고 탭 리스 하는 거 이제 탭 리스를 해가지고 에너지 출력을 향상시키는 거 발효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를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또 올렸고 이제 셀 차량 통합 그러니까 배터리 모듈을 자동차 내에다가 한 번에 통합시켜서 만드는 거 요거는 이제 현실성이 굉장히 높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나온 테슬라 배터리 테슬라 신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뭐 효율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건식 전국 공정에 관련된 것은 그러니까 기존 습식 공정을 공식 공정으로 바꾸는 거. 이제 최근에 테슬라가 인수한 맥스웰 고유의 기술이 아니다. 그리고 양산을 위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까지 모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았고요. 실리콘 관련돼 가지고는 저렴한 실리콘 주행거리 향상과 관련된 실리콘 첨가제와 관련된 부분은 실리온이라는 기업을 테슬라가 인수를 했어요 이미. 근데 하나투자증권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없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검증 단계가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하이니켈은 대한민국 업체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자, 요거 LFP 사용 확대. 중국의 이제 CATL 활용과 관련된 사용 확대에 관련된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하나투자증권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내용을 말했어요. 낮은 주행거리 차량에 한해서 접목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로 에너지 밀도를 끌어올리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대한민국 NCN 계열, NCA 계열이 그러니까 삼원계 계열이 답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검증받고 에너지 밀도를 끌어올리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들.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테슬라 배터리 대기 이후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출렁거리고 뭐 테슬라 또한 출렁거리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실현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양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상업화가 될지 안 될지는 그때는 미래를 가봐야지 하는 거죠. 하지만 더 플랫 2022년도까지 100기가와트헤르츠를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는 내재화 비중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30년도가 됐을 때 3만 기가와트헤르츠죠. 테라와트헤르츠니까 3만. 앞으로 300배 이상 성장하는 그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한 부분. 그래요. 2차전지 또 테슬라는 2차전지뿐만 아니라 이제 ESS 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요. 앞으로 이 두 개 산업이 이 정도 시장까지 성장한다라는 부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니까 2차전지 관련된 기업을 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이거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또 그리고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관련된 이야기였죠. 1개월 이내에 1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2개월, 3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완전 자율주행, 완전 오토파일럿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가 요와 관련돼 가지고 또 혁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요쪽 관련된 종목들이 치고 나가죠. 자동차 시장에 큰 변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혁명, 돌아올 수 없는 그 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완전 자율주행. 앨런 머스크의 주장대로 이것이 진짜로 만들어지게 되면 기존 내연기관 차량들은 더 빠르게 쇠퇴하게 될 것이고 전기차로 더 빠르게 바뀌겠죠. 왜? 완전 자율주행은 전기차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말했어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두 가지 큰 혁명이 발생한다고. 자동차 시장에. 하나는 전기화고 하나는 자동화다. 이 두 가지가 성큼 지금 다가오고 있는 현재 구간 2020년도 앨런 머스크 테슬라가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전기차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자동차 시장의 혁명, 완전 자율주행이 가까워지는 이 시대, 베이징 모터쇼 이번에 열렸죠. 거의 90%가량의 전기차를 내놨어요. 전 세계 대부분의 업체들이 전기차를 내놨습니다. 이 판때기는 기울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어떤 기업들을 투자하냐? 폭스바겐도 중국의 전기차 공략에 5년간 20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합니다. 뭐 지금 이제 전 세계 전기차 등에 330억 유로, 이거 330억 유로면 그 40조 원이 넘는 거죠. 폭스바겐은 40조 원을 계속 투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중국에서만 20조를 태운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전 세계 자동차 1위 기업이에요. 폭스바겐. 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죠.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오닉 5부터 내놓는데 이게 5천만 원대에 출시가 된대요. 5천만 원대. 물론 뭐 오늘 코너가 불타가지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가오는 차량들은 기술의 발달에 인해 가지고 충전 속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재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5천만 원대 투자하면 보조금 지원받아서 4천만 원 이내에 살 수 있는 거거든요. 패밀리카로 이런 차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현대 기아차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그거는 잠시 후에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요번에 RM22인가요? 22. 요 자동차를 내놨는데 810마력의 베이징 모터쇼에서 현대차가 내놨어요. 왜 RM일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뭐 추정입니다. 리마카 1900마력인가요? 1900마력의 전기차를 뽑아낼 수 있는 리막. 테슬라보다 더 좋은 출력을 뽑아내는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리막의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체들, 현대 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시장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고 현대 기아차가 가장 지금은 기술력이 상위에 올라오고 있는 그러니까 반 테슬라 기업들 중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지금 기술이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와 같은 이런 대한민국 전기차, 기존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들을 병행해서 4분기를 준비해보는 전략. 어차피 이 시대는 확실하게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놓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